여러분, 오늘은 진짜 이 드라마의 가장 깊고 아픈 비밀 로사 할머니의 정체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반전이 아니에요. 파고들수록 대한민국의 가장 아팠던 시절, 70년대와 80년대의 상처와 눈물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확인한 팩트. 현재의 김로사 할머니는 사실 친구 현상월이었다는 것. 그럼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죠. 대체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평생을 친구의 이름으로 살아야만 했을까? 현상월과 김로사. 이 두 사람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피를 나누지 않은 자매 같은 사이였죠. 지난 3화 회상 장면을 보면 상월이 채권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로사가 달려와서 구해주잖아요. 험상궂은 아저씨들 로사도 무서웠을 텐데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아마도 똑똑했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로사를 위해 언니 같던 상월은 자기 모든 걸 희생합니다. 너는 공부해서 꼭 대학 가라 등을 떠밀며 밤낮으로 공장에서 꾸준히 일을 했던 거예요. 로사는 그런 상월에게 약속했죠. 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해서 내가 너 꼭 먹여 살릴게 하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 상월의 바다. 그게 로사가 자기 얘기를 쓴 게 아니었어요. 자기 대신 기름때 묻혀가며 자신을 바다처럼 품어준 단 한 사람, 친구 현상월의 고된 삶과 그 희생에 바치는 헌시였던 거죠. 시 낭송회에서 할머니가 왜 그렇게 우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학에 가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때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가 자유와 민주라는 단어 자체를 억압하던 서슬퍼런 시절이었죠. 로사는 깨달은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월이처럼 힘없는 공순이들은 영원히 억울하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로사는 자기 친구 상월을 지키기 위해 학생운동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겁니다. 시를 쓰는 펜으로 때로는 목소리로 독재에 저항했던 거죠. 5화 회상씬을 보면 병원에 젊은 사람들이 줄줄이 누워 있어요. 그곳에 로사도 있었고 아마도 학생운동하다 다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이충구가 로사 할머니 뒷조사를 하잖아요. 파일 속 스크랩된 신문기사에는 가정폭력 참극, 친구의 개입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기사가 보여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1980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1980년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바꾼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진 로사는 폭력적인 남편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가정폭력이 큰 범죄지만 80년대엔 달랐어요. 그냥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경찰도 사회도 외면하던 시절이었죠. 그런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건 상월이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상월은 우발적으로 친구를 지키려다 남편을 죽이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로사는 살인자가 된 친구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선물을 남깁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 김로사와 아들, 그리고 시의 인쇄로 장학금을 이어가 달라는 약속. 이건 그냥 부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비극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지키려다 살인자가 됐어. 그리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야. 살인자란 멍해를 쓰고 여자 혼자 살아가기엔 세상이 너무 잔인하죠. 이때 로사가 상월에게 줄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돈? 아니죠. 바로 새로운 신분과 살아갈 이유였을 겁니다. 김로사라는 이름으로 떳떳하게 살면서 내 아들을 키우고 내 시로 세상에 좋은 일을 해달라는 것. 이건 구원이자 무거운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대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냐? 여기가 바로 상월이가 김로사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상월이가 결혼해서 잠시 살았던 곳일 수도 있고요. 즉 이 땅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죽은 친구와의 약속 그 자체고 현상월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묻은 무덤이자 새로운 김로사로서의 삶을 시작한 요람인 셈이죠. 그러니 돈 몇 푼에 팔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팔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로사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한 시대의 아픔이 다 담겨 있네요.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을 저승사자 같은 한 남자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충구 변호사. 이충구는 그 시절의 틈을 지금 2025년의 법과 잣대로 다시 재단해서 할머니를 협박하는 거예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요. 1단계 정체성 흔들기. 웃으면서 현상을 아시죠? 땅만 파시면 덮어드리죠. 이미 8화에서 나왔죠. 2단계 명예 공격하기. 시인의 삶이 거짓이었다고 알려지면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라며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친구의 명예를 걸고 넘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살인사건 재점화. 이게 진짜 끝판왕이에요. 진짜 김로사가 아니셨으니 과거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살인범이 신분을 훔쳐 40년간 시인 행세를 했다. 세상이 뒤집어지겠군요. 특히 유미래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여기서 멈추시죠. 와 진짜 비열하지 않아요? 할머니 개인뿐만 아니라
죽은 친구, 그리고 이제 막 마음을 열기 시작한 미지까지 인질로 잡는 겁니다. 이충구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죠. 근데 그가 딱 하나 계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이죠. 좀 닭살 돋나요? 근데 진짜라니까. 바로 우리 미지와 호수. 이충구의 협박에 할머니가 무너지려 할 때 이 둘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이들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호수는 법률가로서 이 싸움을 이끌 거예요. 1980년대의 법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 사건이 정당 방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명하려 하겠죠.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충구의 창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지는 이 싸움의 심장이 될 거예요. 두려움에 숨으려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 숨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하면서 용기를 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미지예요. 결국 이 싸움의 끝은 단순히 땅을 지켜내는 게 아닐 겁니다. 수십 년간 가면 속에서 살아야 했던 현상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시인 김로사. 두 사람 모두의 삶과 명예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미지와 호수가 찾아낼 진짜 해답일 거예요. 어두운 과거의 진실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로사 할머니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는 것. 과연 이들은 저 거대한 악마 이충구를 상대로 할머니의 아픈 역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둘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복선집이었습니다.